트렁크에 스스로 몸을 우겨넣고 있는 이들,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2020년 봄,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던 시기, 군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작전 지속 지원 명령을 발령합니다. 간부들은 퇴근 후 각자의 숙소에 위치할 것. 영내 대기를 명받은 것이죠. 그날 밤, 숙소에만 있어야 했던 간부 A, B, C는 영내 독신 숙소에 모여 맥주를 마셨습니다. 마셔. 오늘 진짜 고생했다. 마셔라. 하지만 그마저도 무료했던 걸까? 그들은 잠깐 외출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문제는 정문 위병소, 출타가 통제된 상황이었기에 그대로 나갈 수 없었던 그들은 영외 거주 간부 D의 승용차를 이용해 위병소를 통과하기로 합니다. 방법도 신박한데요. 트렁크에까지 몸을 숨겨 부대 이탈에 성공했고 약 3시간을 신나게 놀다가 복귀했습니다. 3시간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프로파일럿 김정률 PD입니다. 저희가 새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사건 번호 601입니다. 지금 엄청난 게스트가 제 양 옆에 계시거든요. 육군 군검사 판사를 모두 거치신 군법 전문가 법무법인 A파트의 김태용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군 병사로도 생활을 해봤고 법무관으로서 장교 생활도 해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통해서도 좀 여러분들께 좀 군과 관련해서 또 법적으로 최대한 상세하게 그리고 좀 쉽게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병영생활, 군대 콘텐츠 하면은 이분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유튜버 효자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파일러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군생활 특가 썰을 풀고 있는 유튜버 효자손입니다. 오늘 임팩트 있는 사건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국방부 시계 지금 꺼져 있잖아요. 오늘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저희 프로그램 좀 소개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건 번호 601은요 1962년 6월 1일에서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이 날은 군인의 행위와 국가의 안보를 법률로 판단하기 시작한 군법 회의법이 시행된 날인데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군과 관련된 사건 사고를 중심으로 법적인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판례를 통해 국군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병영 문화를 위해 개선돼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아울러 방위산업과 국방정책을 둘러싼 법적 쟁점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군을 둘러싼 모든 사건의 이면을 법리적으로 분석해보려 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텐데요. 오늘 사건 번호 601 주제는 무단 이탈입니다. 앞서 재연을 보신 것 같이 영내 대기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명령을 위반하고 트렁크에 몸을 숨겨 외부로 나가고 누가 봐도 조금 군 기강이 무너진 그런 사례 같거든요. 잠깐이면 괜찮지 하면서 나가는 그런 무단 이탈 사례는 끊임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효자손님, 좀 이런 무단 이탈 사례 같은 것도 좀 많이 제보 받으셨죠? 우선은 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병사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출이나 외박을 나갔을 때 보통 이제 위수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일부 이제 제가 이제 양구에서 군생활을 했으니까 서울이나 춘천 같은 곳으로 소위 말해 점프를 하시는 분들 되게 멀리 가네요. 계세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하다가 걸리신 분이 계세요. 저희 이제 선임분들 중에 2분이.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단 이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분은 군기교육대 가시고 한 분은 전출 가시고 실제로 걸려서 그런 이제 사례는 있었는데, 이렇게 간부들이 제가 앞에 사연 보니까 트렁크에 몸을 숨기고 나갔다라는 거는 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용사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죠. 상상을 못할 일이죠. 근데 양구 쪽에서는 이렇게 재미가 없나 보네요. 사실은 양구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뭐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오셔도 먹을 수 있는 게 그냥 두부집 하나 있고 그냥 게임방이나 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안에서 노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 또 20대 초중반에 혈기 넘치는 분들은 서울 가야 된다, 어디 도시로 가야 된다 희망을 안고 가는데 한번 이제 걸렸다. 그 이후로는 저희 이제 중대 같은 경우에는 도전을 못했습니다. 저는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저는 저희 이야기 좀 공감을 좀 해주시는 거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너무 법리적으로 또 해석하시면은 막 이렇게 이거 무단 이탈인데 이러면서. 이탈보다는 이제 보통 이제 징계로 많이 하죠. 예전에는 이제 바로 이제 영창으로 이제 했던 거고. 저도 이제 병생활을 이제 화천에서 했었는데 외출 외박이 하고 하면 이제 화천 그 사창이 이제 거기 이제 있어야 되고. 점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점프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이제 행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 사건으로 돌아와서요. 그 앞서서 이제 재현 사례와 같이 트렁크에 몸을 숨겨서 나갔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무단이탈죄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사실관계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하면 코로나19 다들 잘 아시잖아요. 코로나19가 이제 한창 이제 심각해지려고 했을 때 그때 2020년 2월 24일인데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이제 심각 단계로 이제 격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제 군에서도 이제 육군 본부에서 참모총장 명의로 군내 이제 코로나 확산을 이제 좀 방지를 하고 군의 이제 전투력을 이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작전 지속 지원 명령 제 20-1호를 이렇게 발령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뭔가 지시를 내렸다는 건 공감은 해요. 공감을 하는데 작전 지속 지원 명령? 이 제20-1호라는 게 정확히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육군 본부에서 이제 참모총장 명의로 이제 나온 이제 육군 전체에 내려진 이제 명령인데 그 군대 내 이제 코로나 확산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전 장병의 이제 휴가, 외출, 외박 이런 면회 다 통제를 하고 영내 복신 숙소 사는 간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내 대기를 하고 이제 영해 이제 숙소에 사시는 간부들은 이제 그 숙소에 대기해라. 그런 취지의 이제 명령이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안내가 됐었고요. 그렇게 안내가 되었다고 하는데 피고인들이 트렁크에 몸을 숨겨서 초병들을 속이고 뭐 나갔다? 이렇게 되는 사건인 거죠? 예, 일단 그 여러 명이었는데 이제 그 피고인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영내 독신 숙소에 이제 사는 간부들이었고 또 이제 거기에 같이 이제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이제 영외에 이제 숙소에 사는 간부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일과 이후에는 그렇게 또 몇 명 이상 모이면 또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이 간부들이 일단 그 영내 독신 숙소에 이제 모여가지고 술을 먹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 같이 이제 술을 먹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술 먹고 운전 자체는 하면 또 이제 음주운전 더 커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영해에 살고 있는 간부를 한 명 부른 거예요. 네, 불러가지고 우리 좀 태워서 좀 밖으로 좀 내보내 달라. 우리 좀 서울 가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온 거죠.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한 명은 이제 영해 사는 간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조수석에 앉고. 나머지 이제 영내 B옥회에 있어야 되는 간부들은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렁크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조금은 알고는 있었던 거네. 이게 나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은 조금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트렁크에 숨어서 나가지 않았을까? 그거는 당연하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강조는 되고 있었으니까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뭐 외부 이동이나 이런 거 삼가라. 웬만하면은 다 숙소에서 대기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일단 전파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었던 거죠. 근데 다들 나가서 뭐 했대요?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사연을 보니까 뭐 이제 볼링장이랑 야구장인가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가서 볼링장이나 야구장을 갔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술을 먹고 위병소까지 통과하고자 하는 리스크를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뭘 했을까? 저 같아도 그냥 술 먹고 뭐 놀겠죠. 여기 있는 볼링장? 아니다. 제가 생각해도 술이다. 세부 내용은 못 봤지만 일단 실내 야구장, 볼링장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아마 관련된 뭐 영수증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당시 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어디 다녔는지 보고하고 그런 것들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실내 야구장, 볼링장은 맞지 않을까. 또 현금으로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피하는. 예, 지금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작전이나 여러 가지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그 시간에 용사의 인원 체크를 하는데 사람이 한 명이 없어, 두 명이 없어. 그럼 부대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죠. 뒤집어지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용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가 그 시간에 비었다. 이거는 유죄예요, 유죄. 그리고 군인이 밖에서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걸리고 나서 부대로 들어왔을 때 그 예상되는 피해, 문제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 육군 참모총장님이 그런 지시를 내린 건데 나갔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괜히 이러다가 전부 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요? 그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거예요? 일단은 그 위병소 근무자들을 속여서 나간 거잖아요. 뭐 트렁크에 숨어서 이런 방법으로. 그거는 이제 형법상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에 대기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잖아요. 허가 없이 위반하고 나갔으니까 이제 군형법상 무단 이탈죄로도 같이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 이제 위계 공무집행 방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를 인정을 했는데 무단 이탈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무단 이탈에 대한 무죄요?
그게 유죄 아니에요? 무단 이탈 부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만 봤을 때 이제 무단으로 나갔으니까 예. 무단 이탈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법리적으로 이제 군형법상 무단 이탈 규정을 찾아보고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법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군형법상 무단 이탈죄로 볼 수는 없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상식적으로는 죄를 받아 이해할 수 될것 없는.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무죄를 받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일단은 이제 군형법 제 79조에 이제 무단 이탈죄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법문을 보면 이제 허가 없이 그다음에 근무 장소 또는 지정 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 일단 문제되는 부분이 지정 장소를 이제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는지 이 여부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탈이 법적으로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탈했는지 여부를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제 판단할 것인지 이게 이제 쟁점이 됐습니다. 국내 이제 코로나가 들어오는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숙소에서 대기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한 거고 다만 이제 이 명령 내용 자체가 숙소 대기를 이제 원칙으로 하고 근데 영내 대기 개념을 적용해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장성급 이상 지휘관이 영내 대기 명령을 해라. 중요한 업무들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런 경우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해당 그 피고인들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내 대기 명령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렇게 또 봐진 거고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영내 대기 명령을 내리려면 어떤 식으로 명령을 좀 내렸었어야 됐을까요? 그 영내 대기 명령을 할 수 있는 그게 사유들이 있어요. 그 영내 대기 명령과 이제 관련된 규정이 이제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12조에 있는데요. 근무 시간 외에는 영내 대기가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인 거고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영내 대기를 시킬 수 있는 경우가 근무 시간인 경우 그리고 이제 특별 근무 시간 뭐 당직이라든가 이제 영내 이제 뭐 위병 근무, 위병 조장 이런 근무들 그리고 이제 뭐 그밖에 근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예외 사유들이 좀 명확하게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사변 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침투 및 국지 도발 상황 이런 작전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경계 태세 강화가 필요한 경우, 뭐 천재지변, 뭐 기타 재난, 그리고 이제 소속 부대 이제 교육 훈련, 뭐 평가 검열이 이제 실시 중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영내 대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코로나도 그 사태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경계 뭐 근무를 조금 심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걸. 그런 상황이 이제 놓여진 경우 진짜 뭐 약간 뭐 GOP, GP나 뭐 이런 좀 중요한 부대들이 또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해당 부대에서 이제 영내 대기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전 군 간부에 대해서 영내 대기 명령을 또 하기에는 또 그게 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특정한 이제 장소를 거리적으로 이제 이탈했다.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제 맡은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예, 그걸 이제 중점을 봐야 된다고 판시를 한 거예요. 이 해당 간부들 같은 경우도 이게 무죄가 나왔던 게 뭐 긴급하게 어디 투입돼야 되거나 뭐 그럴 상황은 아니었던 것도 고려가 됐거든요. 만약에 오대기 뭐 있잖아요. 5분 대기 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5분 대기인데 이렇게 술 먹고 나갔다 오고 했으면 예, 그거는 좀 무단 이탈 될 여지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든 병력이 다 영내에 있어라 이거까지는 그럼 전 간부들에 대해서까지 하는 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 또 될 수가 있는 거고 퇴근하고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었던 임무가 딱히 없었던 간부들이어서 그렇게 뭐 처벌받지는 않았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러니까 영내 대기 명령을 떠나서 영외 특히 숙소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스크 차로 또 어디 마트든 약국이 또 이렇게 가야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갔다 온 거는 또 이게 숙소 범위 내에 뭐 들어가는 거냐 아닌 거냐 그런 이슈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숙소 대기 명령이든 영내 대기 명령이든 뭔가 이걸로 가지고 하려면은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간부였다면 나가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명령이 되는데 안 나가는 게 사실 맞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참 예외적인 케이스인 건 맞아요. 일반적인 그 간부 군인들 같은 경우는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순수해요. 예, 그거 명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뭐 영내 대기 명령이니 뭐 법적으로 뭐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육본에서 참모총장님 명의로 해가지고 숙소 대기하라고 왔으면 기본적으로는 대기하죠. 하고 뭐가 해야 될 거 있으면 부대에 물어보죠. 이거 해도 되는 거냐. 그럼 만약에 영내 대기 명령을 내릴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마트 정도에 갔다 오는 거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지시사항을 좀 내려주면은 이런 경우가 안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명확하게 나와줘야죠. 영내 대기면. 그러니까 이런 사유로 이런 상황이니까 영내 대기 해라. 그리고 밖에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예시를 들거나 하면서 허가를 받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예, 그리고
뭐 이거 위반하게 되면 무단이탈죄나 이런 걸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예, 그렇게까지가 돼 있다고 하면 그랬을 수 있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퇴근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게 그 형량에도 영향을 끼쳤나요? 그러니까 형량이라기보다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업무 시간 중에 허가도 없이 이렇게 나가서 서울 가서 막 그렇게 놀다 왔다. 이거는 무단이탈 되죠. 그 시간에 본인은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나갔으니까. 근데 이때는 이제 어쨌든 퇴근 시간 이후였거든요. 예, 그 사정이 좀 많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제 용사 같은 경우는 퇴근이 따로 없잖아요, 개념이. 그럼 똑같은 행위를 해도 용사는 무조건 그럼 처벌을 그렇죠. 그렇죠. 용사들이랑 이제 간부랑 구별이 그런 측면에서 되는 거죠. 용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와 있고 그 병역 생활을 해야 되는 신분이잖아요. 만약에 용사들이 그런 상황이었으면 일단 체포되고 구속이 됩니다. 이게 무단 이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국무 이탈, 탈영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더 크죠. 네, 보통은 국무 이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하고 청구하는 그 요건 자체가 도주 우려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인데 어쨌든 군에서 나간 거잖아요. 군무 기피의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일단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 사건도 만약에 간부들이 단순히 점프로 해가지고 서울에서 좀 놀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군생활 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연락도 없이 다음날 출근도 안 하고 그랬다고 하면은 여기도 이제 무이탈로 돼가지고 구속되고 그랬을 수 있죠. 물론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뭐 그냥 부대 자체에서 너네 뭐 나갔다 왔어? 이러면서 그냥 무마시켰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건 안 걸렸을 때 아닐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군대는 걸리면 불법, 안 걸리면 합법. 이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사 뭐 처벌이나 이런 부분까지 안 가고 뭐 징계로 끝나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죄질이 안 좋았어요. 당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워낙 그렇게 했었고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군에 있었는데 진짜 군에서는 분위기가 되게 심각했어요. 워낙 외부에서 이제 코로나 확산되고 하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군으로 들어온다. 근데 군은 또 이게 폐쇄적이잖아요. 진짜 병사 한 명한테 이제 옮기게 되면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거다 보니까 되게 민감한 상황이었어요. 사실 또 생각해보면 이때 용사들도 되게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몇 개월 동안 휴가도 못 나가고 그리고 아예 뭐 격리되고 그러는 상황 중에 간부가 또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술 먹고 트렁크까지 숨어가지고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갔다 오고 또 간부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이고 기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알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걸리게 된 건가요? 그거는 안 나왔나요? 혹시? 궁금해가지고. 그 기록을 보면은 이제 최초에 이제 형사사건 인지했을 때 인지보고서 이런 형식으로 돼가지고 어떻게 이제 사건이 됐는지는 나와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걸 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 뭐 추측을 한다면 신고가 아마 들어가긴 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 볼링장이나 이런 데서 뭐 술집. 볼링도 할 수 있는 술집? 네네.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또 영내 삐옥히고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새벽에 막 들어오는 소리 들리고 막 뭐 웃는 소리라던가 뭐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관련돼 가지고 뭐 그런 소문이 났을 수도 있고 뭐 범인은 사실 내부에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가 무서운 거예요. 적어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급에 득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불이익은 좀 따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인사적으로. 많이 크죠. 그렇죠. 저 사람이 안 돼야 내가 진급을 한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군인이 뭐 저러면 안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신고가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 군인분들이 나가서 정말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연이 하나가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 때 나가면 이제 마스크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용사가 잠깐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음료수 먹으려고 마스크를 이제 벗고 이제 음료수를 먹으려고 했는데 누가 그거를 사진을 찰칵 찍고 국민신문고에 올렸어요. 실제로 이게 실제 사연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부대 복귀했는데 갑자기 행보관님이니까 중대장님이 야, 너 이거 사진 뭐야? 왜 밖에서 마스크를 왜 벗었어?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료수 먹다 이런 겁니다. 이거 국민신문고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은 해야 된다. 휴가 1일 제한을 받은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무슨 죄야? 음료수 먹으려는 지시불이행 뭐 이런 건데 예. 지지불이행이 바로 되는 거군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항고하고 했으면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또 항구까지 하고 막 하기가 용사 입장에서 또 쉬운 과정이 아니어서
그냥 하루 먹고 이렇게 또 끝냈다. 근데 더 웃긴 거 얘기해 줄까요? 그 용사가 다음 이제 또 휴가인가 외출을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이제 편의점에 있는데 저기 보는데 어떤 여자분이 군인을 찍고 있는 거야. 이 친구가 발견을 해서 가서 이 사람 당신 찍고 있다. 나도 전에 당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해라 하면서 핸드폰 압수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그런 이력이 있으니까 너무 열이 받은 거야. 그렇죠. 야 핸드폰 주세요. 핸드폰 주세요. 한번 보세요. 근데 거기에 자기 사진이 있었던 거야. 본인 사진, 본인 찍혔던 사진 3개월 전인가 2개월 전에. 진짜요? 그 범인을 잡은 거예요. 와. 실제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만 그분이 하겠습니다. 신고를 했구나. 그분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국민신문고에 그런 거 촬영해서 올리는 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우연히 이제 발견하거나 했었어야지 이걸 뭐 강제로 뺏어가지고 했었고 하면은 별도 문제거든요. 맞아요. 예. 약간 또 뭐 어떤 죄가 추가되는 건가요? 이 상황은? 특히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 이제 했는데 강제 뺏은 다음에 이거 빨리 열어라. 뭐 만약에 비번 같은 게 걸려 있다거나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문제 될 수 예, 있죠. 이거 형사처벌 되는 경우 많아요. 정보통신망 위반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그 여성분이 매우 당황을 했고 매우 죄송스러워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요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럼 다시 본 사건으로 돌아와서요. 무단이탈죄 관련해가지고 무죄를 받은 사건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제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헌병단 특임대예요. 비상대 출동 대기 그런 이제 업무를 부여받은 이제 인원이었던 건데 당시에 이제 무죄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영내 대기 명령 자체가 적법한 명령으로 좀 보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왜 이제 당시 그 명령 자체가 이제 적법한 걸로 볼 수가 없냐? 일단 일과 시간 이후에도 계속 대기하라는 식으로 이제 명령이 나왔어요. 근무 시간 이후에는 원래 영내 대기가 안 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될 수 있는 부분이 뭐 대테러 초동 조치반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뭐 상시 출동 대기 태세를 이제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상 대기 명령 같이 나와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전에는 비상 대기 명령만 있었지 그 영내 대기 명령까지 같이 안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영내 대기 명령도 이제 추가로 됐던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안 했던 거고 이게 당장 출동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꼭 굳이 영내 대기까지 해야 되는 거냐 그 점이 조금 애매하다고 봐준 거죠. 명령이 비상대기 명령을 내렸고 영내 대기 명령을 이렇게 내렸다는 건데 비상대기가 꼭 영내에 있어야 되냐? 그렇죠. 국복이 꼭 결합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결합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고려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무슨 상황 같은 게 이제 발생했던 건 아니었고 이렇게 계속 영내 대기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간부들 입장에서는 좀 되게 큰 제약은 맞거든요. 기본권 제한이나 이제 침해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더 엄격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제일 인권이나 기본권 제일 신경 쓰는 조직이 군 조직이기도 해요. 이런 거 보면은 지휘관분들이 이제 명령을 정말 확실하게 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방금 예시를 든 사건도 마찬가지지만은 조금 군인 기본권 같은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사실 또 군인 간부들은 공무원처럼 진짜 출퇴근 시간을 보장해주면서 퇴근 시간 때는 건들지 않는 약간 그런 면모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군인들한테 휴식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전투력 회복하는 그 시간인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이제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처음에 얘기했던 사건 또 마지막에 얘기했던 사건 모두 무단 이탈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은 사건인데요. 어떠한 명령을 좀 잘 내리려면 지휘관들이 좀 잘 생각하고 책임지고 좀 구체적으로 내려야 되는 것 같거든요. 혹시 두 분은 좀 이 사건들 통틀어서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변호사님부터. 일단은 무단이탈죄가 뭐 유죄, 무죄 이런 거 법리적으로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이런 류 사건들은 사실 죄질이 안 좋다고는 보아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이런 부분과도 사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군에서 정말 성실하게 희생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의 명예도 사실 건드려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와 별도로 이제 무단이탈죄는 이제 무죄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래도 이제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게 잘못하면 무단이탈죄 성립 범위가 너무 이제 넓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찝어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은 이제 무죄로 처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유죄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또 무죄라고 나온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뭐 좀 씁쓸하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씁쓸하긴 한데 지금도 군 생활을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또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께 그냥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시사
시사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의 사건 번호 601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국내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올바른 지지체계도 필요하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건에 대한 내용은 또 보라맨님들께서 또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다뤘으면 하는 사건이나 내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메일로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아주 재밌었고 뜻깊었던 콘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